위장야당이야 아니야? 뭐 구태정치예요? 뭐 이중대 아니에요? 시끄럽습니다. 지금 야3당 전체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어떻게 이 구도가 변하는지. 서로 공세 지금 국면인데 향후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좀 예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홍준표 대표. 그리고 삐걱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 연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 홍준표 대표가 얘기합니다. 국민의당 위장야당이에요. 그리고 암덩어리 뭐 그게 그럼 뭐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친박청산. 네, 친박청산. 당 장악력 높이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자 안철수 대표가 얘기합니다. 위장야당이라뇨. 우리는 중추신경계 중추야당입니다. 예산안 합의, 이거는 책임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자 유승민 또 대표가 바보 같은 한국당이다. 실망스러운 국민의당이다.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유승민 대표한테 가서 아이고 경황이 없어서 좀 그렇게 됐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대신 정책 연대는 좀 계속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들어보시죠. 당의 개파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개파가 없다고 봅니다.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중립이라는 게 있습니까? 선거에 중도 중립 거는데 중도 중립이면 표를 중간에 찍습니까? 그건 무효죠. 그런데 당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중도 이런데 우리 당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파가 없습니다. 민생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협조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인기 영합 정책의 잘못과 국정 운영의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계속 따질 것입니다. 우리는 위나 장 같은 소화기 계통이 아니라 중추신경계 중추야당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강하게 일관되게 반대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견제해야 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분명히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산안 심사를 보면서 국민의당이 위장 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당 행세를 하긴 하지만은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인 척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난 뒤에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이 돼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저는 여전히 국민의당과 정책연대 더 이상의 협력에 대해서 제 나름 진지한 진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치권에서 정치 세력 간의 정당 간의 신뢰 이거는 저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은행이 일치할 때 나오는 거고. 정치가 전부 추가하면 어떨까? 큰일 날까요? 나라가? 그리고 차명희 전 의원은 뭘 맨 마지막에 하시든지 좀 심사숙고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문제 발언할까 겁이나 괜찮아요? 빨리 할게요. 빨리 하세요.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예산안에 국민의당이 여당 편을 들면서 상당히 중대한 길을 갔다. 예. 국민의당이 제가 볼 땐 중도의 길도 어려워졌고 이제는 그다음에 이 바른정당과의 어떤 그 통합 내지는 그 어떤 연합의 길도 멀어졌다. 왜? 사실 이게 이렇거든요. 복지 예산은 타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어떻게 국가가 보존하는 문제라든가 공무원 중원하는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손을 들어줬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중도의 길을 포기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땐 분명히 이래요. 유승민 그 바른정당 대표도 아마 앞으로는 웬만하면은 이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뭐 연대 통합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아, 그렇게 멀어질 거다. 서영호 소장 판단은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야당판 동상이몽이라고 보는데요. 네.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마음은 선명 야당이 되고 싶은데 몸은 웰빙 여당인 게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 드러났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마음은 바른정당과 통합하고 싶은데 몸은 현실적인 민주당과 예산안 합의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바른정당은 마음은 보수 다수파인 한국당과 하고 싶지만 몸은 현실적으로 국민의당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동상이몽 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뭐 쉽게 뭐 결론이 안 나겠는데요. 김현성 부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강한 여당이 있고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합종 연행을 하고 여기에 뭔가 맞서서 뭐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완전히 자중질환에 빠져서 저희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 일이 된다고 저쪽에서 아무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빨리 이 문제들이 야당이 자중질환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로 여당과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해서 이 앞으로의 전국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이게 예산 전국만 보면 차명진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이게 좀 더 장기적이고 본질적으로 내년에 개헌 국면하고 지방선거 국면까지 본다면 저는 이게 아마 두 당, 국민의당하고 이게 바른당이 정책연대에서 당대당 통합까지 나아가고 그다음에 한국당은 패식시켜버리는 왕따시키는 이런 이게 야권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이번 예산 국면만 일부만 본 게 아니고 전 의원도 재선 의원이신데요. 장기적으로 상당히 전망이 오히려 가능한 내년에 개헌이나 지방선거 국면에서는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죠. 오히려 제가 볼 때 이래요. 바른정당이 자유한국당하고 무지하게 가까워질 겁니다. 보세요. 거기까지. 이 보수의 자중질환이 지금 두고 볼 일이니까 생각이 다르시니까. 김현성, 김영주 전 의원님 알았죠. 어쨌든 안철수 대표의 그 속마음이 굉장히 아플 거라고 보여집니다. 당이 혼합할 수 없는 두 덩어리로 됐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라고 봅니다. 두 덩강이가 났다고 보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사실은 바른정당하고 정책 연대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안철수의 개파들이고 실제로 호남의 원로들은 민주당하고 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여실히 적는데 통제 밖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바른정당과의 관계가 존재감이 없어지는 부분이 바른정당 또 신뢰할 수 없다라는 어떤 정책 연대에 대한 섭섭함이 같이 있어서 오히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현재의 예산 정국에서 잘한 부분은 없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깨진 부분은 잘된 일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예, 한 10초로 정리하시면. 이번 정국은 정계 재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움직임이 있을 거라는 걸 예고해 주는 거고요. 맞습니다. 바른정당은 그야말로 11석으로서 무력감을 느꼈던 거고요. 그다음에 국민의당은 소위 위장야당이라 홍준표 대표가 주장하는 거와 안철수 대표는 중추 야당의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감사합니다. 맨 마지막에 하시든지 좀 심사숙고하고 얘기를 해주세요. 너무 문제 발언할까 겁이나 괜찮아요? 빨리 할게요. 빨리 하세요. 지금 저는 이제 이번에 예산안에 국민의당이 여당 편을 들면서 상당히 중대한 길을 갔다. 국민의당이 제가 볼 땐 중도의 길도 어려워졌고 이제는 그다음에 이 바른정당과의 어떤 그 통합 내지는 어떤 연합의 길도 멀어졌다. 왜? 사실 이게 이렇거든요. 복지 예산은 타협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최저임금을 어떤 국가가 보존하는 문제라든가 공무원 중원하는 문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하고 완전히 배치되는 거거든요.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일정하게 손을 들어줬다 하는 것은 제가 볼 땐 중도의 길을 포기한 거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땐 분명히 이래요. 유승민 그 바른정당 대표도 아마 앞으로는 웬만하면은 이 안철수 대표와의 어떤 뭐 연대 통합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아, 그렇게 멀어질 거다. 서영호 소장 판단은 어떠세요? 네, 저는 지금 현재 야당판 동상이몽이라고 보는데요. 서로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자유한국당은
마음은 선명 야당이 되고 싶은데 몸은 웰빙 여당인 게 이번 예산 처리 과정에 드러났고요. 그리고 국민의당은 마음은 바른정당과 통합하고 싶은데 몸은 현실적인 민주당과 예산안 합의를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바른정당은 마음은 보수 다수파인 한국당과 하고 싶지만 몸은 현실적으로 국민의당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동상이몽 관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예, 쉽게 뭐 결론이 안 나겠는데요. 김현성 부원장님 생각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주 강한 여당이 있고 지지율이 높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야당들이 적극적으로 합종 연행을 하고 여기에 뭔가 맞서서 뭐 문제 제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완전히 자중질환에 빠져서 저희 사실 여당의 입장에서도 손바닥도 마주쳐야 뭐 일이 된다고 저쪽에서 아무 체계가 안 잡혀 있는데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아무튼 좀 빨리 이 문제들이 야당이 자중질환에서 빨리 벗어나서 정말로 여당과 토론도 하고 논의를 해서 이 앞으로의 전국들을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합니다. 네. 서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지금 이게 예산 전국만 보면 차명진 의원님 말씀이 맞아요. 그러나 이게 좀 더 장기적이고 본질적으로 내년에 개헌 국면하고 지방선거 국면까지 본다면 저는 이게 아마 두 당, 국민의당하고 이게 바른당이 정책연대에서 당대당 통합까지 나아가고 그다음에 한국당은 패싱시켜버리는 왕따시기는 이런 이게 야권의 구도가 되지 않을까. 장기적으로는 이번 예산 국면만 일부만 본 게 아니고 내년 의원도 재선 의원이신데요. 중립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위 중립이라는 게 있습니까? 선거에 중도 중립 거는데 중도 중립이면 표를 중간에 찍습니까? 그건 무효죠. 그런데 당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중도 이런데 우리나라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개파가 없습니다. 민생을 위해 이번 예산안에 협조하면서도 현실을 외면한 인기 영합 정책의 잘못과 국정 운영의 결과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계속 따질 것입니다. 우리는 위나 장 같은 소화기 계통이 아니라 중추신경계 중추야당입니다. 그동안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강하게 일관되게 반대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이 견제해야 될 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잘못된 합의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을 늘리는 이 문재인 정부의 공약 분명히 잘못됐다고 처음부터 이야기를 했고 저희들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 예산안 심사를 보면서 국민의당이 위장 야당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당 행세를 하긴 하지만은 사실상 여당과 똑같은 생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데 야당인 척하면서 뒷거래로 지역 예산을 챙기고 난 뒤에 막판에 가서는 여당과 같은 편이 돼서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저는 여전히 국민의당과 정책연대 더 이상의 협력에 대해서 제 나름 진지한 진정성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임하겠습니다만은 우리 정치권에서 정치 세력 간의 정당 간의 신뢰 이거는 저는 일관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은행이 일치할 때 나오는 거고. 정치가 전부 추가하면 어떨까? 큰일 날까요? 나라가? 그리고 차명희 전 의원은 위장 야당이야 아니야? 뭐 구태 정치예요? 뭐 이중대 아니에요? 시끄럽습니다. 지금 야3당 전체를 한번 바라봐 주세요. 어떻게 이 구도가 변하는지. 서로 공세 지금 국면인데 향후의 역학 관계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이 정말 지혜롭게 좀 예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홍준표 대표. 그리고 삐걱대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 연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홍준표
대표가 얘기합니다. 국민의당 위장야당이에요. 그리고 암덩어리 뭐 그게 그럼 뭐 암덩어리 님이라고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친박청산, 네, 친박청산. 당 장악력 높이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자 안철수 대표가 얘기합니다. 위장야당이라뇨. 우리는 중추신경계 중추야당입니다. 예산안 합의, 이거는 책임 정당으로서 최선을 다한 겁니다. 그러자 유승민 또 대표가 바보 같은 한국당이다. 실망스러운 국민의당이다. 그러니까 김동철 원내대표가 유승민 대표한테 가서 아이고 경황이 없어서 좀 그렇게 됐죠.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 대신 정책연대는 좀 계속해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요. 들어보시죠. 당의 개파를 이야기하는데 나는 개파가 없다고 봅니다.